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 논리 5가지와 그에 해당되는 핵심 유망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반도체 상승 논리 첫 번째, 외국인들의 순매수죠. 올해 들었어요. 코스피 시장 쪽에서만 외국인들이 13조 7천억을 매수하고 있다. 즉 바이코리아 한국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 뭐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죠. 종목별로 볼게요. 삼성전자 올해 들어서 10조 6천억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1조 6천억, 현대차의 1조 2천억, 기아의 4,600억, 그리고 LG전자 6,100억. 자, LG전자 최근 주가 상승 이유 뭡니까? 바로 전자용 전기 자동차 전기 장치예요. 6,100억 순매수. 그래서 자, 그리고요 2차 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의 6,400억, 삼성 SD의 1조 원. 자, 이렇게 7개 종목에만 16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매수한 금액보다 7종목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죠. 즉, 이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 한번 이 월별로 구체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 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1월 달에 외국인들이 2조 2천억 순매수죠. 1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을 1월 초순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전년 동기 대비 69%나 감소하는 어닝 쇼크죠. 이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1분기에도 4분기보다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어요.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2조 2천억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2월 달에도요, 주가는 지지부진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이 1조 1천억 순매수, 바이코리아죠. 3월 달에는요, 1조 3천억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자, 3월 중순경에 삼성전자가 300조 투자하기로 하고, 또 정부에서도 반도체 지원법이 이 국회를 통과해서 강화됐죠. 그러한 이유로 순매수가 하면서 주가도 상승. 자, 4월 달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6,400억. 전년 동기 대비 95%나 감소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실적 발표한 날 올랐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4조 5천억, 올해 들어서 월별로 가장 큰 금액을 순매수를 했죠. 자, 5월 달에도 2조 8천억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매수 이유 바로 엔비디아가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10조 6천억을 순매수했어요. 최근에요,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 양상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죠. 특히 지난주에 6월 5일날, 6월 7일, 6월 8일 3일 조정을 받는데, 자, 수급.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 1월서부터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팔지를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일반 투자가는 더더욱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한다면 바닥권에서 많이 사고 끌어올렸는데 곧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도를 안 한다. 더 뛰어겠다는 의지예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게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릴 반도체 관련 중소형 종목들도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하방 경시 밀리지 않으면서 수급이 양호했다. 더 띄우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보를 보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 발표 2번 있었습니다. 1월달, 4월달. 근데 실적이 어닝 쇼크예요. 실적이 부진하다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한 번 정도는 물량을 축소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것보다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한 종목을 택하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빠져나올 자리를 알 수 있다니까. 즉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서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면은 그때 가서 물량을 축소를 해달라. 그럼 여기 결론 있죠. 요거를 지켜주시면서 그때까지 보유를 해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부진했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하고 실적하고 한번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삼성전자의 월봉상인데요. 자, 지난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16조였어요. 근데 2016년에 29조. 당연히 주가가, 그죠? 16년에 크게 올라왔어요. 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니까. 2017년에는 53조예요. 그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증가하니까 주가도 올라가죠. 자, 2018년도에 58조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지만은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죠. 그러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합니다. 실적은 최대가 나왔지만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2019년이에요.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7조, 그러니까 18년도보다 50% 이상이 감소를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크게 올랐다. 그리고 2020년에는 36조 원, 27조 원보다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자, 즉 작년에 영업이익이 43조예요. 근데 올해 전망이 9조, 10조 원도 안 되나 크게 감소죠. 근데 또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고 내년에 37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해서 2019년도에 반 이상 줄었지만 주가가 올라갔던 이러한 형태의 모습, 반도체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 이러한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은 반도체가 상승한 논리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반도체 관련 순매수한 종목 유심히 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4월 달에 발표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이 있죠. 발표를 인했어요. 자, 이 감산 효과가 하반기 내년서부터 본격화 될 건데요. 자, 일부에서는요.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감소폭이 25%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미 마이크론은 지난해 25% 감소하기로 하고 또 올해는 25%까지 감소 규모를 확대했죠. SK하이닉스도 작년서부터 구체적인 감산 규모는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업계에서는 30% 수준에 달하는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등 메모리 반도체 1등인 삼성전자, 2등, 2, 3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도 감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감산하면서 의미 있는 규모로 감산이 되면은 내년에 여기 이제 시장 조사 기간 이 카트너가 감산으로 인해서 내년에 공급 부족에 전환이 되면서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데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70% 급증할 걸로 전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1등, 2등, 3등이 감산을 하죠. 근데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DDR5, 그렇죠? DDR4가 좀 감산을 계속하고 있지만 DDR5는 이 지금 생산에 주력을 해요. 왜? DDR5가 DDR4보다 가격이 50% 이상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 DDR4에서 5로 좀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러면 DDR5 전환에 되는 수혜 종목 당연히 관심을 가져 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종목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3월 달에 발표한 이 삼성전자 300조 투자 그리고 정부의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로 인해서 투자세 공제가 확대됐죠. 대기업 같은 경우가 8%에서 15% 그리고 중소기업이 16에서 25% 높였고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 늘려서 이를 합하면은 최대 25에서 35%까지 공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반도체를 특별법으로 지원을 강화를 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 300조 투자하고 또 지난번에
일본이 있죠?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또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지난달서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상승폭이 확대된 가장 큰 이유, 바로 엔비디아가 이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이날 당일만 엔비디아 주가는 24%나 급등했다. 엄청난 대형주가 24% 급등, 그만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 관련 종목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엔비디아 GPU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하이닉스의 주가는 최근 한 달 정도 됐죠? 35%나 대형주가 급등해. 삼성전자 주가는 13% 상승에 그쳤는데 하이닉스는 35%나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장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거기에 우리가 그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와 또 어떤 종목이 있다 그랬죠?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는 반도체 인쇄로 기판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엔비디아의 이 고객사를 두고 있죠. 주가가 5월 15일 이후에 1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서 엔비디아 관련 종목도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 회복이 기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반기에 해도 저는 지금 반도체가 업황이 부진이에요. 삼성전자 실적 부진, SK하이닉스 실적 적자 전환, 상당히 안 좋은데 반도체 관련 중소형 종목 중에서도 반도체 업황이 나쁜데도 실적이 성장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실적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주겠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5종목 실적 호전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3종목이 벌써 사상 뭐 연중 고점 수준이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이미 돌파를 했다. 그만큼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한다라고 보셔서 실적 호전 종목들 이렇게 이러한 상승 논리에 맞는 해당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회원 모집이 있죠.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지금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자, 뒷부분에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반도체 핵심 주망주 5선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수혜 종목 당연히 아비코 전자죠. 얘도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됐어요. 자,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되면은 이 아비코가 생산하는 인덕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듈당 판매 단가가 DDR4보다 DDR5가 한 5배에서 6배 증가할 전망이 있어서 이런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익률이 크게 개선이 된다. 특히 실적이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도 침투율이 50% 수준 됐을 때 실적이 가장 크게 올라간다 그러죠. 근데 올해 3분기에서부터 DDR5의 이 메탈 파워 인덕터 공급이 시작된 거가 3분기부터 시작이 된다. 그럼 이제부터 실적이 이제부터 좋아져서 25년까지 가파르게 실적이 좋아졌다. 한번 영업이익 전망치 해볼까요? 작년에 113억, 21년에 31억 영업이익인데 올해 119억. 이제 3분기에서부터 조금씩 좋아지니까 내년에는 2배 이상 288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408억까지 실적이 내년서부터 아주 가파르게 좋아진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특히요, 지난해 공장을 증설을 했다 그러죠. 이거에 따른 또 효과, 수혜가 예상이 된다서 아비코 전자, 우리가 이 DDR5 전환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이
SNS텍이라고 EUV 극자외선 관련 종목이에요. 또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한 상태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5종목 강조를 해드렸는데 벌써 이미 아까만 으로 3종목인데 그 중에 두 번째 SNS텍. 노광 공정에 활용되는 블랙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삼성전자가 659억 투자를 해서 지분 8.7%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EUV용 블랭크 마스크를 빨리 개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지금 개발이 임박했고 이 투과율 91%의 극자외선형 펠리클을 또 개발을 하고 있죠. 이거를 EUV용으로 위해서요. 이 내년에 양산을 목표로 경기도 용인에 200억 투자로 공장을 신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발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데 한번 실적 부분 볼게요. 2021년 126억에서 지난해 160억, 올해 380억. 올해 반도체가 업황이 상당히 부진하다라고 하는데도 얘는 100%가 넘는 실적 성장이 기대돼요. 내년에도 840억.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월 전서부터 반도체 실적 호전, 업황이 부진하지만 실적 성장되는 종목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테스트, 그렇죠? 이 후공정 업체죠. 두산 테스나. 작년에 두산 그룹으로 넘어간 회사예요. 자, 이 회사도요. 실적을 보십시오. 21년에 541억에서 작년에 672억, 그리고 올해 719억, 내년에 911억. 그죠? 올해 하반기부터 고객사 신모델 출시와 테스트 품목의 다변화 효과를 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또 하반기에 나온다면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주가 상승도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그죠? 두산 테스나. 그리고 월덱스는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한번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그죠? 이 일본에 진출을 한다. 그러면 일본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월덱스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월덱스는 반도체 에칭 공정에 사용되는, 그죠? 이 소재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요번에 또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도 기대가 되죠. 그리고 이 회사는요, 여태껏 실적이 역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꾸준하게 성장이 돼요. 영업이익이 2021년에 403억에서 작년에 507억, 올해 600억, 내년에 700억. 한 20%씩 꾸준하게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월덱스는요, 업황 부진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는 소재 부품들이 애프터 마켓, 그러니까 비포 마켓보다 한 20% 저렴한, 그러니까 어떠한 장비라든지 기계 들어갈 때 처음에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시장을 비포 마켓이라 그러고, 이제 부품이다 보니까는 소모성 아닙니까? 그러면 뭐 1년이고 2, 3년 다니고 그 부품을 교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애프터 마켓이라 합니다. 그 시장, 그러니까 비포 마켓을 쓰는 것보다 20% 저렴하니까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들이 애프터 마켓 제품을 더 많이 사용을 한다. 그 납품 비중이 90%다 해서 실적이 더 좋아진다 해서 월덱스.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수혜주와 실적 호전주로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소페타시스나 이제 100% 올랐다 해서 한 달 만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도 주가 상승폭이 큰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응용 장비 제조 업체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고대역폭 메모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관련이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한 가지 흠은 뭐라 했습니까?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아비코, SNS대, 두산테스나, 월덱스, 그리고 ISC 이러한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아지는데 얘는
올해 실적이 작년에 928억에서 693억이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관련 종목으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강한 한번 차트 모양 볼게요. 자, 이수페타시스가 23% 올랐죠. 이오테크닉스가 6.5%. 자,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요 차트 모양이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정의 끝 마무리 모습은 어떻다?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지지를 해주고 하루의 변동폭, 고가에서 저가까지 변동폭이 적어야 돼요. 거래량 감소해야 되고, 또 주가가 1차 올라올 때 매수했던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찾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거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러한 종목군들, 근데 아무 종목이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2차 전지가 가면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조정받을 때 이런 종목들이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일단은 어느 것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양을 업종이라든지 섹터를 찾고 또 그 중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종목을 선정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번에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강조를 해드린 이후에 주가들이, 그죠? 아비코 전자 보십시오. 그죠? 다 역사적 고점들을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ISC도 그렇고, 그죠? SN, STEC도 그런데 저는 앞으로 시장은요, 지금 종합지수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600, 지금 30인가 40까지 올라왔죠? 지금 많이 올라왔으면 종목들이 다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모든 종목이 낙폭 가돼서 동반 상승을 하지만 앞으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목별 차별화가 많이 나. 이제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러한 장세가 아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올라갔지만 부담되는 종목군들을 오히려 관심 갖고, 나는 그래도 싫다 하시면 나는 그냥 바닥권 종목 조금 덜 먹고 대신 리스크가 좀 적게 하고 싶다.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그래서 원익 QNC하고 우리가 이오테크닉스 그 두 종목을 말씀드렸죠. 저는 월덱스를 갖고 계시는 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요. 이 소재 부품 쪽에 3인방이 월덱스, 원익 QNC, 하나 머트리얼전인데 순차적으로 움직였다 했으면 이제 월덱스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월덱스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바로 원익 QNC가 단기적으로 순환매 상승이 나오니까는 그 종목으로 교체해서 내가 지금 원익 QNC를 반도체 종목이 없어서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덱스를 지켜보면서 이것이 좀 조정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원익 QNC 쪽으로 매수를 우리가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건 패키징 후공정이죠. 죄송합니다. 후공정 테스트 업체입니다. 패키징이 아니고 후공정 테스트 업체인데, 자, 이 종목도 수급이라든지, 그죠?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저는 충분히, 이 고점 좀 돌파가 되지 않는데, 좀, 거래가 좀 많긴 하지만은, 지금 원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수급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좀 돌파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꺾이면 이러한 종목도 같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이 꺾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장이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21선을 이동평균선을 하에 이탈을 하면은 그때는 꺾인 거다라고 보시고 나머지 종목군도, 그죠? 우리가 정리 관점으로 하되 바로 이런 핵심 상승 논리에 맞는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우리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단기적 내지 아니면 조금 원익 QNC 이러한 종목군들로 지속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투자연구소의 유료 회원 안내입니다. 자,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